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양쪽이 있죠.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렇게 미국한테 지금 중요한 국가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든처럼 이렇게 감싸 안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평화민주주의를 갖다가 지향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잡았다 이런 주의가 아닌 거죠. 미국의 패권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미국의 패권을 가져가야 된다면 패권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지금 트럼프가 이행하는 패권의 종류는 뭐가 있죠? 자원 패권, 이거는 에너지 패권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영토 확장, 영토 확장은 지금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랑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미국 내에서 실행을 하려는 금융주의적인 어떤 패권 정책. 뭐 이거는 결국에 달러의 패권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다 곁들여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들까지 다 통칭해서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큰 인센티브? 메리트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러시아는 그게 명확히 있죠. 무엇이 있느냐?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러시아가 에너지 패권에 굉장히, 자원 패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큰 틀을 떠나서 이거를 이제 세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자원, 그 제국주의죠. 내수에서의 금융정책,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개에서 사실 위로 또 올라가 보면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누구 편이었죠? 중국 편이었잖아요. 중국하고 거래를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한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사실은 중국을 백업하면서 중국의 그동안의 군사력, 무기 개발, 그다음에 양자역학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우주 쪽까지 이제 넘나들고 있는데, 뭐 딥시크도 물론이고 AI도 물론이고, 근데 우주 쪽까지 넘나들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 기술은 여전히 러시아가 전 세계 2등이에요. 이 힘을 얹어서 사실 러시아하고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원유 거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담합 거래를 해왔죠. 담합 거래를 하면서 중국 입장은 싸게 받아왔고, 러시아는 그동안에 유럽한테 못 파니까. 근데 서로 담합을 하면서 통화도 자기들의 새로운 이제 브릭스 새로운 뉴노멀 통화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외치기도 했고, 이 국가들이 뭉쳐서 뭘 했죠? 에너지 패권을 가지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가 힘이 빠졌죠? 사우디가 힘이 빠졌죠. 사우디는 서브가 됐잖아요. 사우디는 원래는 미국의 대리인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바이든 시절에는 어느새 대리인보다 더 못한 서브 2차, 3차 국가가 돼버렸고, 에너지 증산, 감산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그러니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러시아를 뒤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중국의 연대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 모두 다 오리지널리 통제해왔던 그동안의 에너지 패권이 서서히 와해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트럼프 방식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져오느냐, 그냥 그러면 러시아한테만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느냐, 항상 당근과 채찍이 있잖아요. 거래 기술 보셨죠? 내부에서 의회하고 할 때도 거래 기술, 외부에서 국가들하고 할 때도 거래 기술, 그 다음에 어떤 국가하고 우호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오려고 할 때도, 자신의 이제 입장으로 편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도 그때도 거래 기술, 양자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양자 스탠스 뭐냐? 푸틴하고는 침묵을 계속 도모해요. 침묵을 도모하면서 제재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을 해요. 그러면은 푸틴이 더 우호적으로 변화하게끔 계속 길을 열어주면서 압박을 하면, 푸틴이 뭔가 노력을 하면 뭔가 되겠지라는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이 형태가 뭐죠? 예전에 미북 협상 때 똑같았잖아요. 김정은을 좋아해요. 김정은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칭송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해제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관련되는 제재들은 해제를 안 하잖아요. 자꾸 리더한테 희망을 심어주면서, 겉으로는 희망을 심어주면서 결국에 실질적인 이제 구제책은 없고, 러시아만 조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러시아도 지금 특별히 금융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은행 관련돼서 제재를 당했었는데, 그 제재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거 말고는 실질적인 어떤 혜택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한테는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뭐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 노벨 평화상을 노리겠다, 만약에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젤렌스키 만나가지고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난 이럴 줄 알았어 라면서 아름다운 미덕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급한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에너지 패권, 그 다음에 제국주의적 패권, 그 다음에 금융 패권에서 하등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연결이 된다. 왜냐면요, 지금 자원부국을 그렇게 노리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패권을 가지려는 거는 결국에 자원과 관련이 되거든요. 알래스카 우리 LNG 관련돼서 개발에 대해서, 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자신들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한국, 일본이 지금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 될 것 같으면 지분권을 달라는 거죠. 잘 될 것 같으면. 근데 일정 부분 이제 가시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와중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다 운송과 자원과 관련되는 영토잖아요. 다 보유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유하게 되면은
어떤 힘이 더 강해지냐. 위쪽으로 알래스카, 그 다음에 중간에 파나마우나 아래 서쪽, 남서쪽으로 보면은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린랜드까지 갖게 된다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자원 부국의 어떤 힘들을 자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히토류 같은 경우 해결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자원에 대한 컨트롤이 힘이 강화가 되면 에너지 가격을 다운을 시킬 수 있겠죠. 다운을 시킬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일단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자국 내 CPI도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종국에 결국에 취하려고 했다. 베센트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주식시장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는 해놓고 나서, 금리 떨어뜨려 놓고 나서, 그리고 시장금리 떨어뜨리고 물가 떨어뜨려 놓고 나서 대출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러한 형국에서 기업의 주가는 위험자산의 투자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형국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지금 그림이 다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고리가 다 연결돼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